4K 해상도 IPS 패널 15.6인치 디스플레이에 몰빵한 노트북.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치 프로서 단트고 드리겠습니다. 주말에는 말방구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가격은 50만원대 노트북. 식상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무려 15.6인치 대화면, 거기에 4K 해상도 IPS 패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클래스라고 하면 100만원은 물론 150만원, 200만원대까지 가는데요. 이번 제품은 디스플레이에 몰빵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아주 재미있고 독특한 제품이 그것입니다. 바로 짜잔짠짠! 추이사에서 출시한 렉북 플러스가 그것입니다. 메탈 바디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들기는 하는데요. 50만원대 초반에 출시된 아주 재미있는 노트북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 순상 리뷰 보시고 결정하셔도 결코 늦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여보 미안해요 오늘도 긁었어. 일단 이번 제품은 중국에서 약 429.99달러, 원화로 하면 약 52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국내에 정식 수입은 되지 않은 제품으로 만약 필요시 직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한 제품인데요. 일단 디자인은 깔끔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다크 그레이 컬러, 거기에 메탈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격 대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전면에는 추이사의 로고가 흐릿하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362mm, 241.1mm, 그리고 두께는 14.9mm에서 얇은 부분은 6mm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중량은 1.52kg, 15.6인치대 노트북을 감안을 한다면 그리 무거운 중량은 아닌데요. 만약 소재를 메탈이 아닌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다면 중량은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포트 구성은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 그리고 3.5mm 이어폰 단자, USB 2.0 포트, 그리고 반대쪽에는 전원 포트, USB 3.0 포트, 그리고 미니 HDMI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USB 포트는 총 2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만 3.0 포트를 지원한다는 것은 솔직히 아쉽게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특히 이번 노트북에서 주목할 부분은 50만원대 초반에 출시가 되었음에도 15.6인치 IPS 패널이 사용이 됐다는 점인데요. 거기에 이어 4K 해상도에 HDR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만 놓고 보면 1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대 이상의 제품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 설정으로 들어가서 해상도를 확인해 본 결과 3840 곱하기 2160으로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상도가 높고 IPS 패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품은 영상을 감상하는데 특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럼 4K 해상도를 지원을 할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 노트북은 인텔 X7 3950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2.0GHz, 모바일 윈도우 디바이스로 보면 나름 고성능 프로세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노트북에서는 하위 프로세서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판매 단가를 50만원대로 맞추다 보니 실제 프로세서에서는 일부 성능을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램은 8GB, 거기에 스토리지는 eMMC 메모리가 아닌 M.2 256GB SSD가 탑재가 됐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조합이에요. 거기에 이어 추가 M.2 슬롯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역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내장 그래픽인 인텔 HD 그래픽스 505가 탑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펙을 보면 이거 디스플레이에 몰빵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배터리는 36.5W 시 제조사 기준 9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일반적인 사용 환경, 동영상 감상 및 워드 작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평균 5시간에서 6시간은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키보드는 백라이트를 지원을 하는 풀사이즈 키보드로 제작이 됐습니다. 국내 정식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한글 각인이 없는 건 아쉽지만 텐션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키감 역시 좋았는데요. 사운드 역시 웅장한 맛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감상하기에는 충분해 보였는데요. 미안해요 오늘도 긁었어. 참을 수 없는 걸 어떡해. 자, 그럼 중요한 성능은 과연 어떨까요? CPU-Z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봤습니다. 그 결과 싱글 트레드는 116점, 그리고 멀티 트레드는 462점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낮은 점수입니다. 사실 4K 해상도를 감당하기에는 프로세서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4K 해상도로 맞춰놓으면 인터넷 웹서핑 역시 약간 좀 버벅이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상도를 4K가 아니라 FHD로 한번 내려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동일하게 CPU-Z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돌려봤는데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싱글 트레드는 135점 그리고 멀티 트레드는 494.5점으로 조금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웹서핑 그리고 문서 작업 역시 속도면에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4K를 전하는 디스플레이는 동영상 작업, 그래픽 작업을 하는데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프로세서 및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어쩌면 반쪽짜리 노트북에 그치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일단 FHD 해상도로 사용할지라도 IPS 패널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웹서핑 그리고 동영상 감상을 하기에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 가격대에 디스플레이, 마감 처리 그리고 키보드의 키감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 나올 수 없는 제품임은 확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품은 사용자가 좀 더 명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 웹서핑 작업 그리고 동영상 시청 및 오피스 업무 정도 딱 이 정도 성능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맞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윈도우 10 홈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OS 비용이라던가 설치에 번거로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 게임은 구동이 되긴 할까요? 오버워치의 경우 그래픽 설정을 다짐으로 했을 때 훈련 모드에서 약 20판에서 30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게임을 구동하기 위한 제품으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번 노트북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일단 국내 정식으로 출시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글 각인이 된 키보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한글 스티커를 구매해서 이처럼 붙여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스티커를 붙일 경우에는 뒤에 백라이트를 가린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AS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품뿐만 아니라 직구로 노트북을 구매할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사의 AS 정책에 따라서 국내에서 AS를 받을 경우 약간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구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필히 AS 정보를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50만원대 초반에 15.6인치 4K IPS 패널 탑재된 노트북을 찾는다면 이번 제품이 거의 유일할 것 같긴 한데요. 디스플레이에 몰빵한 노트북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항상 재미있고 신기한 말방구 실험실 아직도 구독과 추천 안 누르셨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보서 딴지고 드레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 여보 미안해요 오늘도 긁었어